또 꺼졌습니다. 수직 격앙판을 끼우면 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나와요. 그럼 여기에는 여왕이 있겠죠. 그럼 무슨 여왕이다? 구왕이다 이 얘기죠. 구왕을 이 안에 단상에, 대박벌통 단상에 넣고 수직 격앙판을 끼워서 위에는 프로폴리스망으로 덮어버리면 이 안에서 여왕은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박벌통은 개상이 되겠죠. 개상. 그죠? 개상이 될 겁니다. 개상. 이렇게 개상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단상에 여왕을 가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단상에 여왕을 가두실 때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단상에 여왕을 가두면요, 100% 분봉열 납니다. 100%. 여기에 경황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왕이 분봉열을 일으켜버립니다. 산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 내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내검을 하냐, 격앙판 앞쪽, 그러니까 여기 6매에서 8매가 들어가죠. 6매에서 8매가 들어가요.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가볼게요. 쉽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6매. 제가 항상 6매 얘기하는데요. 그냥 6매 하겠습니다. 6매를 넣습니다. 이 안에. 그렇다면 몇 번에서 분봉률이 일어나요? 1번과 2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에서 분봉열이 일어납니다. 뭘로 알 수 있다? 숫벌을 보면 알 수 있다. 1번과 2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에서 분봉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검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격앙판 바로 뒤에 있는 두 장의 소비 내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왕은 못 나와요. 여왕은 못 나오는데요. 여기 왕대가 달렸잖아요. 100% 천여왕 탄생합니다. 격앙판 바깥인데 탄생해요. 여왕은 못 나오는데 천여왕은 분명히 탄생을 합니다. 결국은 벌들이 물고 왔다 이 얘기밖에 안 되겠죠. 물고 왔다, 알을 물고 와서 여왕대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벌을 키우면서요, 저는 항상 분봉열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이 현상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게 신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봅니다. 그래서 구왕을 여기에 가뒀을 때는 1번과 2번,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반드시 내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격앙판 바깥에 첫째 소비, 둘째 소비까지 내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대를 잘라 내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왕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왕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통로 여기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구왕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신왕이 태어나거나 밖에나 안에서 신왕이 태어나면 구왕은 반드시 분봉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개를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당진의 대박벌통 사장님께서. 반드시 여기를 구왕을 넣었을 때는 막아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번과 2번, 5번과 6번, 그 다음에 격리판 바깥에 첫 장, 두 번째 장까지 반드시 내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분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량의 꿀을 따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디 갔지? 아이씨.
어디 가서 붙었는데 어디 가서 붙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작년에 당진의 대박벌통 사장님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격리판을 가로지르는 판이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앙 걸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만 집어 넣죠. 그리고 통로 막지 않습니다. 열어 놓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개상이에요. 개상입니다. 개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 단상에 막았죠. 여기도 가림판입니다. 격왕판, 격리판이 아니고 가림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차단시킨다 그 얘기예요. 여기를 차단시키고 위에는 프로폴스망을 덮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별개입니다. 이 벌통과 요 벌통은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넣느냐? 왕대를 넣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여기도 왕대를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합니다. 왕대를 이 하나의 방에 왕대를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 큰 방에 하나 놓고 그래서 왕대를 두 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쪽문 통로는 반드시 오픈해 놓습니다. 열어 놓습니다. 그래야 이 왕이 나가서 교미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왕대를 두 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은 실패해도 이놈은 왕이 태어났죠. 이놈은 실패해도 이놈은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시려면요, 두 번째 방법을 쓰시려면 여러분이 60통에 20통의 대박 벌통으로 이동양봉을 하겠다. 그러면 20통의 대박 벌통에는 3개의 개상이 들어갑니다. 아이씨. 3개의 개상이 대박 벌통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3통씩 60통이죠? 60통의 개상이 대박 벌통 20개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60통의 개상을 대박 벌통에 집어넣어서 20개의 대박 벌통을 만들어서 이동을 나갑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분의 60통이 반드시 공장에 있어야 됩니다. 여분의 60통이. 왜냐? 이건 처녀왕입니다. 처녀. 왕대를 2개를 달아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왕대를 2개를 달아서 갖고 나가는데요. 2개를 갖고 나가면 교미 확률이 요 안에 있는 여왕은 교미 확률이 40%랍니다. 40%밖에 안 돼요. 20통을 갖고 가면 8통이 교미가 돼서 성공을 한다 이 얘기죠. 8통. 나머지 16통은 교미에 실패하거나 여왕이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이 안에 이건 약 40%의 교미 성공률을 보인다. 왜? 여기가 터널이잖아요. 터널로 빠져나갔다 이 조그마한 데 다시 들어올 확률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터널에 터널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미를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갇혀 있는 여왕은 40%의 교미 확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큰 통 안에 이제 이 계산까지 있으니까요, 엄청 크죠? 요 큰 통 안에 있는 처녀왕은, 여기도 처녀왕이 있지 않느냐, 야가 교미 갖고 들어올 거 아니냐. 천만에요, 제로입니다. 교미 확률 제로입니다.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처녀왕은 교미 확률 제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항모의 여군이 2차 대전 때 90% 이상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교미하지 않습니다. 요 쪽방 새들을 사는 이 처녀왕은 교미가 나갑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미 성공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쪽방은. 그러나 이 큰 방은 교미를 아예 나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꿀을 1차, 2차 정도, 3차 정도 따면 벌이 폭삭합니다. 그래서 여분의 60통을 자기 공장에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통을 키워야 된다? 120통의 벌통을 반드시 계상벌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차지에 갈 때는 이 60통으로 갖고 나가고, 4, 5, 6, 2차지를 갈 때는 이 나머지 이제 60통이죠. 120통을 키웠으니까 나머지 60통에서 다시 합봉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꿀만 보겠다, 이 얘기죠. 꿀만. 그래서 여분의 60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꿀도 보고 벌도 어느 정도 벌 생산도 하겠다, 또 후세를 바라보겠다, 이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꿀만 보겠다, 이게죠. 후세는 보지 않겠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박벌통을 잘 알고 운용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남은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과 유사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여기에 구황을 가둡니다. 생산을 보겠다, 이 얘기죠. 여기는 격왕판을 칩니다. 수직 격왕판을 칩니다. 그래서 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리고 왕대를 여기에 붙여줍니다. 죽일 것 같죠? 여기에 왕대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구왕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밖에 소비 내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똑같습니다. 소비 내금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처녀왕이 또 하나 생산이 되면 먼저 있던 처녀왕이 분봉에서 나가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먼저 태어난 처녀왕이 요 구왕 때문에 요 안에서 또 하나의 처녀왕이 발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먼저 태어난 구왕이 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금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처음 태어난 처녀왕은, 구왕은 여기서 계속 산란을 하고 있죠. 구왕은. 그리고 요 쪽문은 닫아줘 버립니다. 못 나가게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 태어난 처녀왕은 검사를 다닙니다. 자기 벌통을. 왜? 나머지 처녀, 아니죠, 왕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검사를 다닙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많은 소비를 검사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는 곰이 나갈 시간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뿔을 다 따고 들어와도 이 안에 있는 놈은 처녀왕이다 이 얘기입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실험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없는 실제는 없습니다. 이론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실제도 이론을 뒷받침해 줘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박벌통을 구매하신 분들은 요거 알고 계셔야 뿔을 따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벌을 유지하면서 내가 적당량의 뿔을 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동양봉들이 이동양봉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요, 벌을 털어서 한 곳에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벌 군수를 갖고 나가는 거죠. 그걸 대박벌통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단지 왕이 2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처녀왕을 2마리 넣을 것이냐, 아니면 구왕과 처녀왕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그건 똑같은 거네요. 구왕과 처녀왕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처녀왕과 처녀왕을 넣을 것이냐. 이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왕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나 큰 통 안에 있는 처녀왕은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꿀 따고 돌아와도 교미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미상이라는 상을 따로 차리죠. 교미상을. 그 이유는 강군에서는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내 종족 보존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군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교미를 해서 내가 종족을 번식해야 될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미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미상이라는 걸 만들 때 소비 1장 또는 2장으로 해서 약벌로 해서 교미상을 만들어야 빠른 시간 내에 교미가 성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앞전 영상이 좀 잘렸습니다. 잘려가지고 2개를 이거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올해 남해 가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올해 남해에서 코로나 터지면 박살납니다. 우리나라. 이게 될 수 있으면 남해에서 코로나가 안 터져야 좋습니다. 남해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 무조건 옵니다. 남해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만 생긴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만약에 남해에서 코로나가 터진다 그러면 경제 위기 온다라는 거 아시고요. 아무래도 강원도죠. 이재명 도지사 맞죠? 이재명 도지사 지금 강원도의 불법 건축물들 전부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계곡적으로. 그러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 최대한 하시고요. 코로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피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의 주 기능은 폐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폐에 단백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우리 폐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가 외피를 단백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폐에 들어와서 바로 흡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고기 사 드시라는 거. 단백질이 충분히 내 몸에 체내에 쌓여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흡착하는 일이 없도록 돈이 있으면 고기 좀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남자 47에 28, 남자 28살이 넘어가면 몸 자체 내에서 단백질 생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이가 남자가 28살이 넘어가면 외부 고기 육류를 먹어서 내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끔 계속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는 48에 32, 32살이 되면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내 몸에서 단백질을 형성하는 기능이 그때부터 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32살이 넘어가신 분들은 꾸준한 단백질, 고기, 육류를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똥됩니다. 의미 없고요. 적당량을 조금씩 계속 먹어줘서 내 체내에 단백질 부족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아무래도 폐가 불필요한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땡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 반드시 지키시고요.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올해와 내년은 다릅니다. 올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특정인들만 죽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 버티고 돈 좀 있으면 모으세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좀 궁핍하거든요. 궁핍하다 보면 결국은 모가지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돈도 좀 전략을 하셔서 내년에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신축년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건 금을 말합니다. 오행으로 금을 말하기 때문에 금은 화려함을 의미하죠. 경자년의 경금은 화려함은 아닙니다. 원석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려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년에는 빨간색이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신금은 이미 보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불로 가공을 해서 보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불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싫어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불이 대접을 받지만 내년에는 불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체, 화려한 모습, 꽃 피는 현상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보석이 되어 있는 신금을 가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화는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미 화려하다. 꽃이 폈다. 이 얘기겠죠? 꽃이 폈다. 근데 신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특정한 곳에 아까시 꽃이 잘 필 것이다. 그래서 축은 진술축미라고 해서 축은 어떠한 금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아놓는 기운을 모아놓는 돈을 모아놓는 뭐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축년이다. 그러면 충분히 모여 있는 축년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걸 토생금 그래서 신금의 오행으로서 생을 해주기 때문에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좋다 이 얘기죠. 뭐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꿀은 좀 들어오지 않겠냐 라는 의미인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장수농약사과는 고독성 농약사과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자식, 내 친척, 이웃들에게 전파하셔서 이 장수농약사과의 고독성 농약 전파하시고 이 장수 고독성 농약 사과를 먹게 되면
위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장수 농약사과의 사과즙을 먹으면 내분비암의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